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2025년 6월 10일 미국 증시 동향이랑 투자 전략, 요약된 리포트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. 특히 S&P 500이랑 나스닥이 눈에 띄게 올랐고요. S&P 500은 3일 연속 올라서 6천선 회복하고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갔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근데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,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. 그렇죠. 오늘 이 자료 보면서 주요 지수나 종목들 움직임, 채권 시장, 원자재 동향, 또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, 이런 것들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요. 이게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? S&P 500이랑 나스닥이 한 0.6%씩 오르면서 상승을 이끌었고 다우는 한 0.2에서 0.3% 정도.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었어요. 근데 나스닥 안에서도 좀 온도차가 있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반도체나 에너지, 오일가스 이쪽은 강했어요. 그런데 일부 빅테크 성장주들은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. 지수만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네요. 네, 이런 혼조세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다음 주도주가 뭘까? 이걸 좀 탐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고요. 다우존스도 보면 건설이나 소재 쪽은 좀 부진했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그냥 다 같이 올라간 건 아니었다. 이렇게 봐야죠. 확실히 섹터별로 좀 다른 그림이네요. 특히 반도체 강세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. 베넥 세미컨덕터 ETF, 이것도 2% 올랐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, KLA 같은 장비주들도 좋았고요. 네, TSMC는 말할 것도 없죠. 전년 대비 매출이 거의 40%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. 야, 40% 대단하네요. 근데 반면에 빅테크는 좀 명암이 엇갈렸습니다.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인텔인데 인테리어? 네, 중국 관련해서 수출 규제가 좀 완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. 그거 하나로 S&P 500 내에서도 8%나 급등했거든요. 와, 8%나요? 대단하네요.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특정 종목에는 이렇게 크게 작용하는군요. 그렇죠. 테슬라도 오랜만에 좀 반등했어요. 머스크 CEO가 또 로보택시 얘기를 꺼냈죠. 그래서 5.7% 정도 올랐고요. 최근 3일간 보면 한 15% 회복했더라고요. 그 얘기만 나오면 오르는군요. 근데 또 반대로 JM 스모커즈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안 좋게 나오면서 하루 만에 16%나 급락했어요. S&P 500 내에서 제일 안 좋았죠. 그러니까 개별 기업 펀더멘털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요. 정말 희비가 교차했네요. 그 외에도 다오케미칼, 다오잉크나 시저스,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이런 종목들도 시장 흐름과는 좀 다르게 자체의 이슈로 움직인 게 눈에 띄었고요. 네, 맞아요. 개별 종목 이슈들도 잘 챙겨봐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좀 더 거시적인 쪽으로 가볼까요? 채권 시장은 어땠습니까?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주 약간 내렸어요. 4.49%에서 4.47%로 소폭 하락하면서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다행이네요. 네, 6월 국채 입찰 수요도 괜찮았고 또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. 이게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약간 밑돌면서 금리 인상 우려는 좀 덜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수익률 곡선을 보면 전반적으로 평탄화, 플래트닝 되는 추세 속에서 장단기 금리 차, 그러니까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가 0.46%로 아주 약간 벌어졌어요. 이건 시장이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아직은 좀 확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금리가 안정되니까 달러는 좀 약했을 것 같은데요. 원자재 쪽은 어땠나요? 네, 정확합니다. 특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면서 달러 지수가 한 0.3% 정도 하락했어요. 아하. 반대로 금값은 달러 약세랑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같이 작용하면서 온스당 3,360달러 선까지 올랐고요. 금은 오르고.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유가입니다. 유가요. 왜죠? 중동 지역 긴장감, 특히 이라크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 철수 얘기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커졌거든요. 그래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거의 70달러 가까이, 정확히는 69.8달러까지 오르면서 7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. 와, 7주 만에 최고치. 이게 또 인플레이션 걱정을 치우겠는데요. 그렇죠. 이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. 지정학적 리스크가 바로 이렇게 유가에 영향을 주는군요. 다른 나라 증시는 어땠나요?
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. 유럽은 좀 혼조세였고요.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. 특히 일본이랑 중국이 좋았는데 역시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아요.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잠깐, 거였습니다. 아시아 쪽은 분위기가 좋았군요. 결국 어제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하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, 이 두 가지였던 것 같네요.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어요. 그러면서 히토류나 반도체 규제가 좀 완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고요. 네. 여기에 5월 CPI가 전월 대비 0.1%, 전년 대비 2.4% 상승으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약간 밑돌면서 안정적으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일부 좀 살아났죠. 좋은 소식들이네요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긴장이라는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유가랑 안전자산을 자극했고요. 또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에서는 일부 빅테크 성장주, 특히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종목들 최근에 조정받는 걸 보면서 이쪽 모멘텀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내놨습니다. 이것도 그냥 넘길 얘기는 아니죠. 정말 긍정적인 요인이랑 위험 요인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네요. 그럼 이 리포트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투자 방향은 뭔가요?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? 네, 리포트는 시장이 추가 상승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면서도요.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좀 선별적인 접근, 그러니까 순환매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. 순환매요? 네, 특히 반도체나 에너지, 이미 소비재 섹터가 유망해 보이고 개별 종목으로는 앞서 얘기한 인텔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들이 관심 대상이 될 수 있겠죠? 그리고 채권 금리가 안정세로 보이는 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고배당 채권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 볼 기회가 될 수 있다. 이런 의미도 있고요. 네. 다만 계속 주시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은 여전합니다. 미중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, 중동 리스크는 어떻게 변할지, 또 연준의 실제 정책 결정은 어떨지, 금리 커브는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변수들은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하고요. 만약 유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관련 에너지 섹터나 금 보유를 좀 강화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정리를 해보면 미중 협상 기대감과 안정된 물가 지표 덕분에 시장이 좀 힘을 얻었지만 중동 리스크나 일부 빅테크의 피로감 같은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. 특히 반도체와 에너지 섹터가 부각된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어떤 섹터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, 또 금리나 유가는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지, 그리고 지정학적 사건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뭔지, 이런 복합적인 신호들을 잘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네. 이런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변화무쌍한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네, 정말 그렇겠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늘 보면 반도체는 강했지만 빅테크 전반의 모멘텀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잖아요. 네, 그렇죠. 앞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정말 경기 민감주 쪽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성장주가 다시 힘을 낼지 이 구도가 어떻게 변할까요? 특히 곧 가시화될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여기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시장을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